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의 신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8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중국 공산당은 군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 전염병을 살포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분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대표입니다. 이 편지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dustwnd7 gmail.com입니다. 혹시 저에게 연락하고 싶으신 분은 이 메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직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요원으로서 주로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를 현장에서 취급했던 비밀정보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에서 중국어 동시 순차 통역 석사를 취득함과 동시에 번역 석사도 동시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전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를 하여서 국정원에서 퇴직하는 날까지 주로 중국, 미주,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 편지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참모들에게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하수인들이 제거되고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축출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전역에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을 살포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지난 1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전층을 임대하여 중국 신화통신, 인민망 등 중국, 일본 등 외신 기자들만을 모아놓고 신년 인사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곳에는 미국 같은 서방 자유진영 특파원들은 초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개미의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전쟁이 나면 목 잘린 개미, 허리 잘린 개미가 있다. 살다 보니까 인간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규모 전쟁을 통해 개체수를 줄인다.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다가 갈등도 격화되고 신념도 강화되고 충돌 사태를 좀 더 지나가면 결국 대규모 전쟁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그걸 향해서 계속 가는 것 같다. 이 자리에서 중국 기자 및 일본 기자 등 외신 기자들이 참석하였는데 새해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재명은 현재 대규모 유혈 사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에게 대규모 전쟁 혹은 전염병을 살포하여 전쟁에 준하는 혼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현재 이재명은 2월 말결이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재판 결과로 인하여 구속될 예정인데 그는 이번에 구속이 되면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미국으로 압송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말 이전에 한반도 전역에서 전쟁 혹은 생화학전으로 인한 유혈 사태가 발생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되면 자신이 체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했던 이화영의 대북 송금 대법원 재판 결과가 1월 말에서 2월 말경에 나오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은 1심 재판이 진행됨과 동시에
유죄가 선고될 예정입니다. 이화영의 대북 송금 항소심 재판에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것이 인정되며 그중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위한 것이라고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화영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1월 말에서 2월 말경에 나오게 되면 이재명은 자동적으로 대북 송금 관련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됩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관련 재판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1심 판사가 이재명의 위증교사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재명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 이재명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더 이상 재판을 지연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검사도 특별히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 판사가 제대로 판결한다면 2월 말경이면 법정 구속될 예정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구형되는 순간 법정 구속될 것입니다. 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2심 판결이 2월 말경이면 나올 것인데 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 대선 주자로 나섰던 2022년 대통령 선거 국고보조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현재 1심 재판 결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에 형량이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은 0%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5일경에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므로 4월 15일경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법정 구속될 것이며 설령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두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 당선이 취소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이재명도 잘 알고 있으며 5월 이전에 대북 송금 관련 재판도 유죄가 확정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북 송금 혐의가 확정되면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으며 관타나모에 수감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가 만든 암호화폐 이더리움으로 대북 송금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미국 뉴욕검찰청 남부지청의 수사를 받아야 하므로 자신이 미국으로 압송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중국 공산당에게 한국 전역에 전염병을 뿌려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재명의 재판과 관련된 중요한 증인 및 관련자 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재명이 자기가 미국으로 압송되지 않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에게 한국 전역에 전염병을 살포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전염병 살포 지역은 군산, 평택, 부산, 창원, 울산, 거제도, 광주, 청주, 당진 등입니다. 군산은 중국의 해공기지가 있는 청도와 위도가 같으며 공군 활주로 방향이 한반도의 서해안으로 나아 있습니다. 군산에는 한국 공군과 미 공군기지가 있으며 유사시 F-35A가 배치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군산은 미 우주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서해안을 장악하려는 중국에게는 매우 신경이 쓰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평택에는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삼성반도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전염병을 살포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주한미군 기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삼성반도체 시설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부산, 창원, 울산은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한국의 주요 조선소 및 방위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이 전염병으로 초토화되면 미 해군은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진행할 수 없으며 미 해군은 그대로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의 미국 투자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 및 수리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에는 한반도의 서해를 관할하는 한국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청주공항에는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35A 스텔스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추후에는 F-35A 정비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당진에는 현대제철이 있는데 현재 현대제철은 미국에 약 8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당진의 현대제철이 전염병으로 붕괴되면 미국의 제철소에 투자할 수 없으며 미국의 함정 건조 및 제조업 부활은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끊임없이 저가의 중국산 철강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고 있으며 화장장이 갑자기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규모 관광객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관광업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인의 무비자 방문을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이에 화답하기 위해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등 친중 정책을 지난 2년 내내 펼쳐왔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한국인들의 중국 입국을 금지시키고 중국인의 한국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갑자기 대구로 학생 1000여 명이 여행을 왔다 갔습니다. 갑자기 대구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문재인 정부는 대구 전체를 봉쇄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구에서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수록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의사협회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입국을 봉쇄해달라는 7차례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 가해지는 전 국민적인 비판을 정치 방역을 통해서 제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관련 피해 보상을 한다고 하면서 대규모의 정부 예산을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살포하여 금권 선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이 우한 연구실에서 의도적으로 전염병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과 합세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대구 시민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전염병에 감염된 학생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대구로 잠입시켰으며 대구 전역을 돌면서 전염병을 퍼뜨리는 공작을 펼쳤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와 같은 정치 방역을 통해서 정치적 이점을 챙긴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자신이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에게 요청하여 한국 전역에 전염병을 살포하여 대량의 사망자를 압도적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당선 직후 즉각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전체에 전염병 전문가들을 파견해 주시고 한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여 한국인들의 중국 입국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염병 살포와 관련하여 문재인도 깊숙하게 관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 전역에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즉각적으로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으로 압송해야 할 것입니다. 또 중국과 북한의 마약 및 펜타닐이 한국의 인천공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는 직장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단체가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받는 테러 단체인 민주노총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총 경찰 병력 수가 약 15만 명가량 되는데 이 경찰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이 약 3만에서 5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전라도 조폭, 전라도 경찰, 문재인 및 윤석열 정권의 고위층,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내부 친중 정치인들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마약 조직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경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각 시도 단위로 지방경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 지방경찰에는 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경찰위원회에서 경찰 인사 및 행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위원회 전체 위원장이 김일성 장학생 법조인 출신들이 장악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함과 동시에 국정원장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 경찰청장에 중국 공산당 스파이 양성 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법학 석사 출신의 윤희근을 임명하였습니다. 윤희근은 1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무려 3개국을 진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경찰권은 중국 공산당에게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2024년 5월 16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10년 만에 중국 북경에 있는 중국 공안부를 찾아가 양국 간 치안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모든 한국인들의 정보가 중국 공안 당국에 넘어간 것으로 한국인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된 언어적 표현이 될 수 있고 중국 간첩을 경찰청장에 임명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며 북한 간첩 문제를 수사하지 않은 것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뇌란죄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난리를 쳐왔습니다. 오동훈은 사법부 내의 김일성 장학생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이고 2024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자입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과대학 동기 동창으로서 이 사람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 사용을 확대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해놓고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실시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 또한 과장된 언어적 표현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을 특수통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고 평생을 증거조작 및 거짓으로 죄가 없는 사람들을 구속시켜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태블릿 PC 증거물을 조작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구속하고 탄핵시킨 장본인이 바로 검사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건희에 대한 부정부패 검찰 수사에 칼날이 다가오고 의료정책 실패로 인해서 2025년 3월경이면 어차피 탄핵되고 구속될 예정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국민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다소나마 당혹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군 장성들에게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해놓고 본인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군 장성들이 알아서 행동했다고 발뺌을 하게 되자 비상계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군 장성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일면 원망하고 있고 비상계엄에 참여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군 장성 대부분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진급했던 국가관이나 역사관이 철저하게 결여된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 82조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관련하여 국무회의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무회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고 비상계엄을 위한 긴급 국무회의에 참여했었던 장관들도 별도의 회의록 작성은 없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헌법 82조 위반으로 현재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비상계엄 포고문에 보면 병원을 떠난 수련 의사들에게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의사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의료개혁 실패에 따른 결과로서 전국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수련의들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 척결 및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가 표리부동한 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전부 다소나마 헌법에 일치되지 않는 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 정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사유로 파면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법률적으로만 따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고 볼 수가 있고 비상계엄 포고문에도 본인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행위를 적시하는 등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파면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문재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MBC, 민주노총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대통령 제도를 폐지하고 의원 내각제로 정치 제도를 변경하면서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내부에 경찰 직장협의회를 북한 중국 민주노총과 연계된 테러단체로 지정해 주시고 경찰 직장협의회 회원들 또한 테러단체 가담자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자치제에 설치된 경찰위원회 또한 북한 중국 민주노총과 연관된 조직으로 선포해 주시고 관련자들에게 모두 제재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미국 정보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확실한 단체를 선발하여 자금 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친중단체 및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고소 및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반중단체들이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보기관은 한국 내 친중 세력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로 구성된 반중단체 인사들은 줄줄이 고소 및 고발을 당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집과 차량을 판매한 대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것 또한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막대한 자금을 제공받는 친중단체들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 후 즉각적으로 한국 내에서 미국 정보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한국의 민간 정보기관에 자금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당원은 당비를 무제한으로 납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 달러를 갖고 있으면 10억 달러를 당비로 납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원이 아닌 사람이 정당에 후원을 하면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 최고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 믿을 만한 인사에게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그 자금으로 정당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당에 국민의힘에서 중국 공산당의
호섭되지 않은 정치인들을 영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문으로 영입하면 쉽게 친미 정당을 만들고 국회에 진입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내 모든 정당을 문재인의 검은 자금을 앞세워서 장악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정당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드시어 국회에 들여보내어 선거제도를 완전히 개편하는 등 친미적인 정책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미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